안녕하세요. 당신의 내일이 다시 청춘처럼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 딸 같은 건강주치 청년 김 박사입니다. 의사 말 잘 듣고 약 잘 챙겨 먹기. 만성질환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그 약이 오히려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내일 청춘은 10년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약을 챙겨 먹었던 한 모범 환자 아버님의 가슴 아픈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박사님, 저는 올해 67된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지 12년 된 남자입니다. 처음 혈관에 기름이 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눈앞이 캄캄했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하늘의 계시처럼 여기고 지난 12년간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빼먹지 않고 야람약과 고지혈증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식탁 위 제 약통을 보는 것이 마치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스스로를 최고의 모범 환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제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 4년 전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허벅지와 등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아이고 소리를 내지 않고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을 한번 안아주려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주말 농당 일도 점점 힘에 부치더군요. 아내는 제게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다며 타박했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근육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스폰지처럼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다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겠지. 그래도 약을 잘 챙겨 먹으니 혈관만큼은 깨끗할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지긋지긋한 통증을 견뎌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에 저는 아들 녀석과 함께 젊었을 적 자주 가던 뒷산에 오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전엔 1시간이면 충분했던 완만한 코스였기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등산 화끈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산 입구에 들어선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종아리는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결국 저는 등산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아들에게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걱정스럽게 저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 아들을 목에 태우고도 산을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들 앞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저의 단풍놀이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제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한참 동안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더군요. 그리고는 굳은 얼굴로 제게 스마트폰 화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저와 같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몇 년간 겪었던 증상과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글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 탓이라고만 하시네요. 그 글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원인 모를 근육통이 어쩌면 나이 탓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작은 알약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김 박사님,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내 혈관을 지켜주던 약이 내 다리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뇨? 그렇다면 저는 지난 10년간 대체 무엇을 위해 고통을 참아온 걸까요? 아버님,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모범 환자라는 자부심으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을 관리해 오셨는데 그 믿음의 끝에서 마주한 것이 이런 끔찍한 배신감이라니요. 아드님 앞에서 주저앉으셨을 때의 그 상실감과 인터넷에서 수많은 동병상련의 글들을 보셨을 때의 그 충격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절대 지난 10년의 세월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의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혈관만큼은 건강하게 지켜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약은 우리 몸을 위한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명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들 김 박사가 아버님께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약과 현명하게 동반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인은 바로 스타틴, 그리고 사라진 코엔자임 Q10입니다. 아버님께서 드셨을 고지혈증 약은 대부분 스타틴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틴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틴이 나쁜 콜레스테롤만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까지 함께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 쓰레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치우기 위해 청소부를 고용했는데 그 청소부가 일은 잘하지만 우리 집 전기까지 자꾸 꺼버리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니 근육이라는 방은 불이 꺼지고 차가워져 힘을 내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님을 괴롭혔던 근육통의 가장 유력한 원인, 스타틴 유발성 근육병증입니다. 이는 결코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 아버님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 필요한 것은 단약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몇 년째 다리와 허리 근육통이 너무 심합니다. 혹시 제가 먹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요. 아드님이 찾아본 인터넷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의 용량을 조절해 주시거나 근육병증 부작용이 더 적은 다른 계열의 약으로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족해진 코엔자임 Q10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법을 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사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의 몸 상태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생활 속 혈관 청소를 시작하세요. 이번 기회에 약의 역할을 조금 줄여주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도움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식이섬유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현미밥, 통밀빵, 그리고 각종 채소와 해조류에 풍부합니다. 이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대표적인 착한 지방으로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늘리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의 용량을 점차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건강관리가 이제 아버님 스스로가 주도하는 진짜 건강관리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매일 무심코 삼키는 약과 함께 원인 모를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참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의사와 약을 너무나 쉽게 믿지만 정작 내 몸이 매일같이 보내는 작은 비명소리에는 귀를 닫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약은 분명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그 어떤 약도 내 몸의 소중한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변화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명한 환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내일 청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긋지긋한 통증 없이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 청춘을 응원하는 청년 김 박사였습니다.